자, 1번 문제부터 빠르게 살펴봅시다. 다음 중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? 물론 2, 11, 13 쉽게 판단되셨을 거고요. 뭐 잠깐 멈칫한다면 37 정도였을 텐데,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37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나눠봐야 되냐라는 거죠. 그럼 나누어서 우리가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냐 아니냐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,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37을 나누어서 여기 어떤 수로 나누어서 나눠지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잘 생각해 보면은 6, 7 정도? 6 정도 하면은 만약에 나누어 떨어진다 해도 뭐 6에서 7 정도 사이의 값일 거거든요. 즉 6, 36이 37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6을 두 번 곱해서 37 근처,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.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6보다 큰 수는 나눠볼 필요가 없습니다. 뭐 11, 13, 17 이런 수로는 나눠야 되냐를 판단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100 언저리 수다. 100 언저리 수다. 뭐 100 양쪽으로 뭐 90 얼마, 뭐 100 얼마 요 정도 된다.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나눠 봐야 되냐? 10 언저리일 거다라는 거죠. 10을 제곱하면은 100이 나오니까 그럼 뭐 10, 11, 13 혹은 작은 수로는 7. 그런데 뭐 나눠보자고 해서 12로 나누거나 9로 나누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. 왜? 이미 12는 2와 3의 조합이니까 2나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일 거거든요. 뭐 조금 더 크게 가서 200 언저리에 있다. 200 언저리에 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? 네. 10, 45 필요 없어요. 14로 나누어 떨어진다면은 어차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눈에 먼저 짝수인 게 보였을 거고, 15로 나누어 떨어진다? 아니요. 3이나 5가 나누는 게 먼저 보였을 겁니다. 기껏 해봤자 우리는 13 정도만 확인을 해봐도 13의 제곱이 200보다는 한참 작지만 이미 14, 15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뭐 13 정도로 나눠 보면은 200 언저리에 있는 수가 소수냐 아니냐 판단이 빠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기껏 해봤자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수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. 7, 11, 13, 17, 19도 가끔 등장하긴 하는데 17이나 19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정말 크기도 하고 정말 잘 안 나옵니다. 의심해 볼 만한 수는 7, 11, 13으로 이 수가 나누어 떨어지냐 아니냐 정도? 소수 판단 문제. 그러니까 소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지만 이 질문의 포인트는 뭐다? 37이 소수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냐, 그거 질문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눠야지 이 수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거듭 제곱해서 두 번 곱해서 그 수 언저리 되는 수까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. 굳이 더 이상의 큰 수를 나눠가면서 혹시 나눠 떨어지나 의심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2번으로 갑시다. 2번. 아니야. 네, 2번.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. 네, 요거는 개념 물어보는 거죠. 17은 소수이다. 맞죠? 17은 소수. 오케이.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이다. 1과 자기 자신 2개이다.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. 아니죠. 요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네, 짝수 소수인 2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. 뭐 딱히 더 코멘트 할 거 없습니다. 넘어갑니다. 자, 다음 중 옳은 것은 거듭 제곱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. 굳이 뭐 실수가 나온다면은 뭐 요런 거 정도? 네, 2하고 3을 막 헷갈려 가지고 2 하나에 3 두 개가 있는 걸 보고 헷갈린다고 해도 설마 3의 세 제곱으로 헷갈리진 않겠죠. 네, 앞에 뭐 인수가 소인수가 있는 걸 뒤에 제대로 표현했는지만 네, 잘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. 뭐 틀린 것들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. 옳은 거, 다 틀린 거, 뭐 이런 것들은 쉽게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설마 뭐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겠죠? 3을 4번 곱했더니 4의 3승입니다. 네, 이런 거 뭐 정신줄 놓고 풀지 않는 이상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. 네,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
되는 문제. 이 두 개, 오 두 개 있더라. 자, 소인수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. 이런 거 할 때 그 소인수 분해를 막 꼼꼼하게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해도 상관없는데 시간이 우리가 이제 아깝잖아요. 요런 거에 시간 쓰고 있기가. 네, 내가 요 문제 하나 가지고 뭐 1시간 동안 놀아야 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바쁘잖아요. 그러면은 75는 우리가 딱 봤을 때 5하고 15, 5하고 15, 3도 있네? 3이랑 5가 있네? 하고 지수 표현은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죠. 쉽게 쉽게 가자라는 겁니다. 96이야? 그러면은 뭐 눈에 뭐가 먼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눠도 좋지만 6으로 그냥 하면은 6에 16? 그럼 얘는 어차피 2밖에 안 나오잖아. 얘는 2, 3 나오겠네. 결국에는 2하고 3으로 조합이겠네. 왜? 소인수의 개수니까. 약수의 개수를 헷갈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. 소인수의 개수니까. 약수의 개수였으면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된 형태로 깔끔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지만, 네. 요 소인수의 개수, 소인수의 종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126 같은 경우에도 뭐가 먼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6이 먼저 보입니다. 6 곱하기 21인데 3, 7 나왔고 여기에는 2도 나오네? 얘는 소인수의 종류가 세 종류네. 그래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겠네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역시나 4번, 5번 보기도 소인수의 종류가 두 종류인지 확인은 해주십시오.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. 자, 84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요런 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처음 기초 개념 문항들 풀고 기초 유형 문항 풀 때는 84는 나누기 2에서 42, 2 해서 20 이렇게 풀어도 돼요. 네. 아무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푸세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품 정도 푼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많이 풀었잖아. 그러면은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가자라는 거죠. 내가 84는 2나 4 정도밖에 안 보였다면은 어차피 문제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. 여기에 2하고 3이 소인수로 있잖아. 그러면은 선생님은 84는 6 곱하기 얼마로 되겠네. 14가 되겠네. 2, 7 여기에는 2, 3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뭐 꼭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문항에 있는 정보를 내가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푸는 것과 고지고대로 따박따박 앞에서 푸는 것은 나중에 이 시간들이 쌓이면은 시험에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. 정작 어려운 문제 시간 많이 써서 우리가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기초 문제들 따박따박 푸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1품이나 뭐 그 이상의 문제집들을 풀 때는 이렇게 내가 좀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풀이 과정 꼼꼼하게 적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. 네, 공격적으로 푸세요. 어떻게 적어놔도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쭉쭉 풀어 나가 주십시오. 자, 1일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탈락자 없이 끝까지 달려봅시다. 화이팅!